대장용종과 선종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외래에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게 외래에서 이제 검진이나 이전에 검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대장 내시경 하셔서 어떤 게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면 용종이 한 몇 개, 두어 개 정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장 용종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큰 카테고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장 점막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을 대장 용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용종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의미가 있는 용종, 그다음에 약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의미가 덜한 용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것을 떼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대장암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 대장 용종 중에서 뗐는데 선종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도 선종이냐 고도 선종이냐에 따라서도 다른데 대다수는 크기가 작고 조개 절제했으면 저도 선종일 건데요. 그것은 이제 보통 외래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대장암의 씨앗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위험인자들이 계속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쭉쭉 자라나면 대장암이 되는 건데 대장 내시경을 해서 선종을 잘 절제하면 그 다음에 또 위험인자 같은 것들을 다 없애게 내면은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용종은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선종이고 선종은 계속 두면은 대장암이 될 수 있는 용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몇 년마다 받는 게 적당한 거냐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은 대장 내시경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40세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다 50세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장 내시경은 40세든 50세든 한 번은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선종이냐 용종이냐 해가지고 나오는 선종의 개수 그 다음에 아니면 용종의 어떠한 조직 검사 결과 그 다음에는 개수가 몇 개이냐 조직학적으로 어떠냐라고 따라서 몇 년마다 받는 게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 내시경 했는데 특별하게 나쁜 것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대장 내시경도 아주 훌륭하게 잘 받았다 그러면 보통은 5년 아니면 짧게는 3년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대신에 용종이 매우 크고 조금 조직학적 분화도가 조금 나빴다라고 하면은 조금 짧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40대든 50대든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에 맞게 대장 내시경을 시행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종이 나온다고 했는데 절제를 잘 하면 대장암의 위험도가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요. 어찌됐든 선종이 생긴다는 거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는 걸 텐데 그 선종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위험인자도 같이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서 위축성 위험을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제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위축성 위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축성 위험에 대해서는 워낙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여기 비욘디 채널에서 강의도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위축성 위험을 받았다 그래서 위암이 곧 생깁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위축성 위험이 있다라는 거는 내 위가 어찌됐든 위험인자에 노출이 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조금 손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봐야 되기는 한데 우선은 위험인자를 봐서 헬리코박터가 있으면은 헬리코박터 제균을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우선 헬리코박터를 제균을 하게 되면은 위축성 위험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훌륭한 논문들이 나와서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봐서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우리나라는 음식이 이제 국이나 이런 것들 찌개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짠 음식을 많이 이렇게 먹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짠 음식을 먹는 것을 좀 줄이고 운동을 하고 담배를 태우신다 그러시면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위험인자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후전 여부를 보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내시경이랑 복부 초음파랑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위 내시경이라는 건 어찌됐든 간에 한 1cm 정도 되는 관에 카메라가 든 관을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식도, 그 다음에 위, 십이지장에 있는 점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내시경을 통해서부터 이제 그 장기 속을 보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도, 그다음 위 점막, 12지장 점막을 보는 거고, 그 점막에서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위내시경이 되겠고요. 복부 초음파는 이거랑은 반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위내시경이라는 거는 관을 통해서 식도, 위, 그다음 12지장의 점막을 보는 거고, 복부 초음파는 밖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간이랑 담낭, 담도, 췌장의 일부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물론 뭐 신장의 사이즈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는 거는 조금 다르다. 위내시경은 이제 점막을 보는 거고, 복부 초음파는 배 안에 있는 장기를 보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국비 지원되는 검진 말고 추가로 보면 검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은 대장 내시경을 이제 체력이나 되시면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후에는 그 지원이 되지만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 고령이고 내가 약간 뼈 통증이나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 골다공증 같은 걸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흡연력이 뭐 30감년은 아니지만 좀 담배도 많이 피고 그렇다 그러시면 이제 흉부 CT 같은 거를 찍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가슴 엑스레이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뭐 조기 폐암 같은 거를 발견하기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담배도 피고 있고 좀 걱정이 되신다 그러시면 저설량 CT로 해서 찍어 보시는 것을 좀 권유를 하겠습니다.